10억 주고 산 아파트 이거를 취득세를 5천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관련된 내용인데 5월 31일 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제가 그 전날 5월 30날 하루 전날 민생 뭐 안정대책 해가지고 나온 그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취득세 이거는 그렇게 빨리 안 나올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너무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립시다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편집을 하고 올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그래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죠?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달았죠. 이제 그 내용인데 지금 6월 7일이거든요. 라이브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6월 7일 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 입법 예고한 내용이 통과는 안 되는데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세보다는 지방세법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덜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에서 가져왔어요. 강진규 기자님이 6월 6일 날 현충일날 쓰신 기자입니다. 10억 아파트 산 2주택자 취득세 5,100만 원 아끼는 방법은 이거다. 자,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확 낮추는데 확은 아닌 것 같아요. 확 낮추려면 취득세 중과세율 그거 낮춰야죠. 8% 12%.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어떤 게 해당되냐면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 기존 집 매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 양도세 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종부세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취득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다 되는 거죠. 뭐가 하나 더 남았죠? 대출. 여기까지 돼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자, 새 정부가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이사나 취약 등의 이유로 일시적 1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매도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실수요자가 상당수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아끼게 될 전망이다. 자, 취득세율 8%에서 1에서 3%인데 여기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갑자기 웬 행안부가 나오나요? 이 취득세는요 지방세법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주무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양도세, 종부세 이건 다 국세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12%로 나뉘는데 우선 1주택자와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1에서 3%, 취득가액 6억을 밑돌 경우에는 1%, 9억 넘어가면 3%. 이게 이제 전에는 1%, 2%, 3%였는데 1%하고 3% 구간은 그대로고요. 요 6억에서 9억 구간 이 부분이 산식으로 바뀌었어요. 계산식에 따라서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요. 취득가 곱하기 x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3을 빼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7억이면 산식에 따라서 1.67%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외우십시오. 6에서 9억 가운데 값이 뭐예요? 7.5. 7.5보다 낮으면 취득세가 종전의 2%보다 낮고 7.5보다 높으면 종전 2%보다 좀 더 많이 내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7억이면 1.67, 7억 5천이니까 유리하죠? 8억이면 7억 5천보다 높으니까 불리하죠? 2%가 아니라 2.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 7억 5천만 외우면 된다. 산시까지는 못 외워도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의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3주택은 12%고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 자, 그리고 어느새 주택 취득 이후에 이는 세주택 취득 이후의 주택수가 기준인데 뭐 이제 뒤에는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일시적 2주택인 거죠. 정부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1주택자로 인정해서 낮은 취득세를 물리는 규정인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사실상의 1주택자로 판단해서 1에서 3% 취득세 매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2주택인데 이걸 모두 다 다주택자로 봐서 투기세로 봐야 되는 거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우리 양도세에 있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득세도 중과 8%가 아니라 기본세율 1에서 3%를 매기게 해달라
그래서 전에 정부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1년이었어요, 1년. 근데 이거를 새 정부에서는 2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2년으로 늘려야 양도세 조정일 때 2년하고도 이제 딱 매치가 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득세 일석이주택. 여기 이제 제 강의 자료 중에 일부인데, 이 취득세는 이제 양도세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종전, 신규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제 1번 주택, 뭐 A주택, 신규 주택이 이제 B주택, 2번 주택인데, 신규 주택이 조정인 경우만 조심하시면 돼요. 신규 주택이 조정인 경우. 양도세는 둘 다 조정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좀 다르다. 그래서 신규 주택이 조정이다. 그러면은 종전 주택이 뭔지 보세요. 비조정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신규 주택 취득세를 8%를 피하려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돼요. 이거 다 아시죠? 자, 신규 주택이 조정이에요. 근데 종전도 조정이에요. 그럼 이거 신규 주택 요 취득한 거 8%를 피하려면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2년으로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 일석이주택 이거하고도 이제 딱 맞아져 버리는 거죠. 양도세 일석이주택 1년 안에 매도 1년 안에 전입이었는데 요게 사라져 버리면서 2년으로 지금 돼버렸잖아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물론 중간에 비조정 하나로 있으면 무조건 3년이고. 그래서 양도세, 취득세 다 따로따로니까 다 따로따로 알아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그럼 이걸 만약에 3년 또는 이제 앞으로 바뀌는 2년 안에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종전주택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규주택 취득세를 8%를 먼저 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과세당국 그 지자체에서 1에서 3% 기본세율을 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고 3년 혹은 2년 안에, 앞으로 이제 2년이죠. 3년 혹은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팔잖아요? 그러면은 8%를 이제 때려버려요. 8%를 때리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 냈다. 그러면은 추가로 5%를 때리고 가산세까지 붙여버리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10억의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하는 사람이 주택을 매수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원래 전 정부에서는 8% 세율이 적용돼서 취득세 8천만 원과 지방교육세 400, 즉 8,400을 세금으로 내야 됐는데, 새 정부에서는 5월 10일 이후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엔 세부담이 3,300으로 줄어든다. 7억짜리 주택 매수자는 5,880에서 1,285만 원으로, 5억짜리 집 매수자는 4,200에서 550만 원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취득세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취득세는 처음에 내가 내고 시작을 하는 세금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맞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물론 높아진 취득 원가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가 좀 줄어들어서 절세 효과가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팔 때 이야기고,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내기 힘들죠.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5억짜리 집을 사면 예전에 500만 원만 내면 됐어요. 1%였으니까 부가세 빼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주택 들어가서 12% 해버리잖아요. 그럼 6천만 원 내야 돼요. 자, 취득세는 전 정부에 들어서 대폭 강화된 세목 중에 하나죠. 2020년 710 대책에서 나왔습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최대 12%의 중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죠. 그전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그래서 취득세율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지만 중과 배제 기간을 늘려주는 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우리 앞의 영상에서도 종부세 세율 자체는 야당하고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새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8%, 12% 중과세율 자체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중과 배제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취득세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으니까,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중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1에서 3% 했었는데 이게 8%, 12% 이거 진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자, 이런 조치에도 만약에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10억 주택 취득 시 3,300만 원만 내면 되는 사람이 계속 2주택자로 남아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 냈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거 보고서 차액을 추징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1에서 3%만 내요. 10억이니까 3% 내겠죠. 그런데 2년 안에 저걸 안 팔아버리면은 이제 추징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때 취득세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원일수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시는 분들은 뭐 2년 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파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두 개 주택을 그냥 끌고 가시려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가서 나는 그냥 끌고 갈 테니까 가산세 내는 게 싫으니까 8% 처음부터 해달라. 자, 이 경우에 될까 안 될까요? 그 해당 지자체에서 8%로 가산세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즉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네 그렇게 하시죠 해서 8%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은 그냥 1에서 3%고 나중에 안 팔면 우리는 가산세 붙여 사겠다, 이런 데 있다고 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양도세 완화 방안, 우리 이미 방송에서 많이 했었던 그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기사를 보면 5월 10일 이후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이제 세부담이 줄어드는 이 일시주택 비과세, 일시주택 취득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문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그 블로그인데 검색창에서 제네시스 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제네시스 꼭 띄지 마시고 붙여서 박이라고 치세요. 제네시스 한 칸 띄고 박을 하면요, 이상한 자동차만 나올 거예요. 저 그 차 안 타요. 물론 좋은 차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좀 먼저 올리거든요. 유튜브는 좀 약간 속도, 스피드 면에서 좀 느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걸 좀 이후 추가하시고 보셔도 좋은데, 공짜니까. 여기 이제 올려놨죠. 취득세 일시주택 처분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거다. 5월 31일 날. 이거 입법 예고 되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오전 11시에 올렸어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잖아요. 요거. 아이고. 요거. 종전주택이 비조정, 신규주택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년이니까. 그래서 조정인 경우에는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연장될 것 같다. 그리고 원칙상 22년 5월 10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부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칙이 이제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 그건데, 자, 여기 보시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자, 2조에 보면 22년 5월 10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말이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건 취득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말이에요, 요 말. 5월 10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5월 10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데, 다만, 뭐, 요런 세대, 뭐, 종전에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해당 종전주택증을 처분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5월 10일 양도세처럼 5월 10일 이후에 취득세는 시점과세니까 취득해야지 뭔가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5월 10일 넘어서 처분하는 경우도 내가 해줄게. 2년으로 해주는 걸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5월 10일 전에 미리 판 사람 있잖아. 종전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 이거는 미안한데 못 해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어떻게 돼요? 5월 10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 조정인 경우에 종전주택 그냥 2년 안에 매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거 못 기다리고 그 전에 파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안 나와 있어서 요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블로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댓글 같은 거 좀 보면은 좀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 5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요걸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같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취득세는요, 그 세무사님들도 잘 아시는데 좀 이게 헷갈리거나 그러면은 어디에다 물어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양도세는 그 관할 세무서 126번 콜센터 이쪽에 하시는 것처럼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거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제 좀 더 프리미엄하게
보실 분들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으니까 요게 한 달에 한 건은 공짜거든요. 그래서 딱 제목만 보다가 야, 나 이번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취득세 싹 다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딱 하나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 싹 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하나는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귀찮다, 좀 그냥 어차피 구독해서 제가 커피 한 잔 값으로 했거든요. 2,900원으로. 근데 커피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저는 가급적 올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구독하시고 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해당하시는 분들 꼭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수천만 원 한번 아껴보시면 좋겠고요. 잘 되시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주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